어, 저장하실 때만 딱 조심해야 될 거가, 지금 현재는 현재 레벨 저장이라는 부분만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자동 저장이 여기 면 콘텐츠 브라우저라고 해서 아까 메시 정보라고 했잖아요. 이 메시가 사라지면 이 데이터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친구를 컨트롤 B 눌러서 대상자가 이다. 얘를 지우잖아요. 전부 다 얘를 사용했던 모든 데이터가 싹 날아갑니다. 그래서 실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얘네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저장하실 때는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콘텐츠 브라우저를 먼저 저장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콘텐츠 브라우저에 이걸 저장하시게 되면은 아까 창 모드에 있는 여기에 콘텐츠 안쪽에 A라는 폴더에 요거 말고도 얘 박스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아까 지오메트리 부분인데 언리얼 에셋이라는 부분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게 파일이 없어지면 싹 날라가요. 그러면 여기 항목이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밑에 콘텐츠 보라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했고요. 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인스턴스를 설치하는 데이터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있는 원조 어미가 없어져 버리면 얘네들 자체가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이 맵에서 사용할 때는 여기 레벨이라고 저장되는 거는 여기 보면은 카메라가 있고 여기 라이트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콘텐츠 브라우저로 저장을 못 하거든요. 레벨에서 별도로 저장하는 값이기 때문에 얘 에셋에 대한 내용이 싹 사라지면 남아있는 건 라이트하고 이런 거밖에 안 남아요. 저장하실 때는 상시 콘텐츠 브라우저에 모두 저장 그리고 나서 레벨링에 가서 현재 레벨 저장을 하시면 좋습니다. 야간신 했는데 밤신 하고 싶다. 그럼 밤신에 대한 내용을 만들게 되면은 각각의 레벨링을 위해서 왜냐 데이터가 밤이 됐다고 해서 집이 망가지진 않잖아. 같은 조건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라이트 정보를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0 해가지고 야간 시간 구분을 했다. 그리고 저녁반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녁이라는 걸 만들고 이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럴 때 현재 레벨이 아니라 현재 레벨 다른 이름으로 맵 001 언더 라이트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해주시면 이 친구가 이제 저장된 거 지금 요거 데이터가 날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은 현재 레벨에서 레벨 열기를 해보시면 두 개의 데이터가 있고 전의 데이터 그리고 야간신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라이트 정보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성할 때 보면은 레벨이라는 별도 부분과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구분이 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으면은 파일이 없어졌네 그러면 본인 잘못입니다. 무조건. 자, 임포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임포트는 맥스부터 단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샘플링은 요 기차 부분에 하나 있는 요거를 가져갈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은 언리얼 엔진으로 넘길 때 맥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스케일 부분에 가장 관점이 커요. 그리고 로테이션은 어떤 값을 사용하거나 위치 정보는 어떻게 있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어, 자, 일단 요거 하나 가지고 한번 정비를 해볼게요. 자, 매트리얼에 보시면 이 친구가 지금 요거 하나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각각별로 매트리얼이 한 장당 하나로 되어 있고, 네 개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조건들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를 넘겼을 때와 여러 개를 넘겼을 때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제가 이제 이동을 여기 스케일에서 보시면은 000점, 이게 축이 000인 그리드에 딱 0점에 도착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얘를 이동을 시켜보면은, 여기 보면 2600 정도 됐죠. 2600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이동을 시켜봐. 2600 데이터 이동 시켜놓고 e스포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e스포트의 e스포트 셀렉션에 자, 테스트 안에 맥스 파일을 001이라는 FBX를 한번 저장을 할 거예요.
필요한 거는 스무싱 그룹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기반이 아닌 엣지 고정형. 요거를 두 가지를 좀 많이 활용이 되니까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켜져 있으면 한번 꺼주시는 게 좋아요. 쓸데없는 데이터 같이 들어가니까. 라이트 정보도 사실 의미가 없어서 꺼버리셔도 되고요. 맨 밑에 쭉 가시면은 FBX 버전이 아스크 파일 기반으로 해서 202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2020 자체가 어떤 한 기능 때문에 좀 애매해서 보통 사용하는 게 2016 기반으로 사용해요. 문제는 안 생겨요. 언리얼 5일 땐 최상인데 언리얼 4.27 같은 경우 2016 기반으로 많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용을 해주시면은 최소 단위로 이제 관리해서 넘어올 때 좀 편하게 잡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토매틱으로 잡혀 있는 세팅은 이 커스터마이징 안쪽에 여기 안쪽에 있는 유니트 셋업에 제가 센치 단위 센치를 구역을 정해놨어요. 요걸 그대로 유지할 때 쓰는 거예요.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 지정된 거를 따로 하셔가지고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 다시 001 FBX 저장 세팅한 걸 가지고 자 오토매틱으로 해서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자 언리얼의 라이트 쪽에 있는 부분을 열어서 지면이 아까 데이터 날리면서 복구가 안 돼요. 이거 지우고 나니까. 그래서 신 파일에 콘텐츠 AA 파일에 여기 안에다 폴더 하나 더 만드셔 가지고요. 프랍 또는 에셋 아니면 리소시스 이런 것들로 해서 이름별로 지정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하시면은 임포트 과정이 들어와요. 아니면은 여기 추가 임포트라는 부분에 이렇게 하셔도 똑같아요. 자, 선택하시고 아까 전에 이름에 X에 이 파일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임포트 옵션에서는 특별한 기능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첫 번째가 충돌 박스. 아까 전에 그 캐릭터가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하잖아요. 사실 여기 보면 저 자동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것들이 생성되어 있어서 일단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기능들은 다 그냥 옵션 키시고요. 딱 두 가지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제너레이터 라이트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 채널을 만들어 줄게 라는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해제를 할게요. 그리고 자 컴바인 메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 이 컴바인 메시는 다중 매트리얼과 모델이 올 때 하나로 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나 분리시켜주는 해요. 자 이게 컴바인 메시를 풀려 있을 때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임포트를 해보시면은 그 파일로 바로 들어오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매트리얼 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맥스에 있는 이 매트리얼에 요거 있죠. 요거 파일명이 그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파일명도 관리할 때 이런 걸 잘 관리할수록 좀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엔진에서 보면 이렇게 매트리얼 들어오고 메시가 들어와 있는데 요걸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아까 잡혀 있는 요 부분이고요. 자, 요거를 드래그해서 넣으면은 화면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축을 제가 000으로 놓을게요. 자, 그리고 F 누르면 피트홀 기능으로 해서 맥스의 줌하고 똑같아요. 분명히 000으로 나왔는데 원래는 제가 이렇게 뺀 거거든요. 그죠? 근데 축을 맥스에서는 여기가 지금 000 기점으로 해서 단순하게 2600 정도 이동을 시켰거든요. 근데 언리얼은 절대축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축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떨어진 거리만큼의 0점을 인식을 해요. 이게 절대축 좌표하고 지역적 좌표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서 이런 거를 이제 매칭해서 가져가실 때는 축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0점이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동키에 이렇게 돼서 000 되면은 얘가 절대축 좌표에 아까 000이니까 이게 축으로서 영향을 가져간다. 자, e스포트 셀렉션 다시 오버라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 리임포트 하시면 바로 추가로 빡 들어와요. 그러면서 위치 이동이
000점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000에서 이동이 된다는 것은 축 자체의 좌표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게 맥스처럼 지역축 좌표를 사용하면은 되게 즐거운데 사실 이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임시로 사용하는 지역축 좌표를 여기서 이제 매칭을 해버리면은 세팅을 다 여기서 해주셔야 돼요. 피벗에서 옵셋 설정을 해가지고 정리한. 자, 이렇게 해놔서 풀르면 다시 절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설정 같은 경우도 피벗에 옵셋 설정에 피벗에 그냥 설정을 해주시면 원래 이제 잡혀있는 설정인데 이것을 리셋을 시켜보면은 원래 처음 상태로 돌아가요. 000 좌표가 절대 좌표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처음 모델링 하실 때 가장 크게 보는 게 일단은 축을 같은 곳에 위치를 시켜야 돼요. 만약에 한 곳에 지정이 된다면. 아니면 각각에 되어 있는 좌표라고 하더라도 자, 여기서 이제 어떤 형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델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축 좌표가 가지고 있는 이 센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센터를 잡으시면요. 이렇게 잡아서 이게 이동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거는 센터 좌표가 이렇게 돼 있더라도 0점으로 지정된 값은 000으로 잡혀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오브젝트는 여기거든요. 0점이.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잡아도 아니야. 자,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자, 임포트 하실 때 아까 4개를 동시에 잡았잖아요. 오브젝트 4개를. 동시에 잡고 자, 여기에 켜져 있을 때하고 아닐 때가는 자, 풀려 있는 상태면은 오케이 하실 때 임포트 해 보시면은 4개 다 잡혀 있는 거는 4개의 파일로 이렇게 나타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해놓고 딱 가져가도 자, 000점 위치를 해도 지가 알아서 같은 점을 잡아준다. 같은 거죠. 이 000점 위치만 맞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축을 다르게 지정을 하더라도 얘는 절대 좌표로 무조건 운영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게 이제 또 실수해가지고 UV가 얘가 축 좌표가 흔들릴까봐 지간한 것들은 요 축에서 센터 잡고 피벗 잡고 요거 좌표의 이동값을 000으로 다 세팅을 해서 한 번에 해주시면은 되게 관리가 편해요. 근데 요것도 이제 절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0점 좌표해놓고 다시 풀어주고 하더라도 절대 좌표는 잡히기 때문에 그때는 요걸 또 지역축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요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일단. 그래서 절대 좌표 사용한다는 것만 첫 번째가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집 같은 거 막 씬을 다 만들었어. 한 번에 모든 내용들을 다 가져간다 그러면 전체로 옮겨버려요. 데이터 스미트라는 걸 데이터로 전체 옮기면 되는데 게임에서는 분명히 레벨 디자이너는 이렇게 만들 거예요. 박스 하나. 요거 설치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거 파일을 받아서 요 파일의 이름이 AA다. 그럼 AA다 그러면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일에 여기 파일을 다 AA로 바꿔주면 바꿔치기가 되거든요. 교체가 돼요. 그래서 이 교체 면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체가 절대좌표로 많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낱개를 저쪽에서 엔진에서 배치를 하게끔 유도하는 거니까 요거 절대좌표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SS에 아까 요거 분리를 해서 보니까 4개로 분리가 됐었잖아요. 이렇게. 매트리얼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하나 좌표에 요거 하나에 매트리얼 한 개씩 이렇게 딱 들어와요. 맥스처럼. 근데 요거를 한 개로 운영을 하겠다. 한 개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은 한번 지워볼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레인포트 2번에 대한 내용을 자, 여기 이번에 컴바인 메시라는 부분을 눌러줍니다. 자, 이걸 누르게 되면은 임포트 하시면은 기존 소스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하나로 합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은 오브젝트 하나 매트리얼 4개죠. 간단하게 말해서
맥스에서 컴바인 매스를 선택하는 기능이 메시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택해서 어태치 하시면 아이디를 부과를 할 거예요. 이렇게 아이디 이렇게 부과가 된 거를 이쪽 매트리얼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 월트 서버 오브젝트로 해서 이렇게 관련해서 네 가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매트리얼은 요거가 아니라 네 개를 하나로 합친 코드로 바뀔 거예요. 자, 이렇게 생성되는 거를 아까 컴바인 메시가 만들어줘요. 자, 장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거는 하나의 맵에 라이트 맵을 하나를 가져갈 수 있고요. 두 번째 맵은 자, 보시면 제가 임시로 여기 라이트 맵을 만들게요. 요거 하나에 UV를 넣어서 자, 1번 채널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카피를 한번 하고 여기 보면 채널 2 해서 생성합니다. 페이스트 해서 가운데 센터를 모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저장을 해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렌더 투 텍스처 같은데 보시면 채널링이 여기 보면은 아이디가 하나, 두 개가 나와 있죠. 1번, 2번 채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UV를 보시면 두 개 채널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언리얼 엔진하고 똑같은 채널링이 되겠죠. 첫 번째 1번 채널과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의 0번 채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두 번째 해가지고 애드 시키면은 아까 내가 만든 채널 그래서 라이트의 UV 채널이 두 개의 채널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언리얼에서 보면은 하나짜리 오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채널링이 지금 현재 하나 이렇게 지정되어 있거든요. 하나로 지정된 이유는 아까 전에 이제 라이트 맵에 대한 내용 부분 체크를 껐어요. 그 기능이 프로그램상에서 어떤 거냐 빌드 세팅에 라이트 맵 UV 생성이란 요거를 세팅해서 변경 내용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채널링이 하나가 더 늘어요. 이렇게. 그래서 라이트 맵을 생성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사실 이게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안 좋아요. 맥스에서 편집을 해서 만드는 회사가 꽤 돼. 이 채널이. 왜냐면은 이게 장단점이 뭐냐 1채널을 복사해서 써가지고 그 내용을 피기 때문에 여러분이 텍스처를 위해서 어떤 애는 크게 만들고 어떤 애는 작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라이트 맵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해돼? 이해 안 돼? 자, 보시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텍스처를 위해서 이 친구를 만들 때는 나는 적게 보이니까 얘는 이렇게 작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작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커. 그대로 보시면 얘는 큰 맵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 채널에서 자동으로 저 사이즈를 그대로 옮겼어요. 그래서 라이트 맵 밀도가 여기에는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고 여기는 약간 크게 나와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채널을 맥스에서 좀 만들어 놓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웬만한 크기를 똑같이 만들었으면은 엔진에서 사용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밀도를 더 좁게 하면은 그 부분도 해결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거를 텍스처 어느 한도 내에서 만들어 놓고 집어넣을 때 사이즈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적용. 그래서 언리얼에 아까 전에 보면은 이 밀도에 보시면은 같은 놈이잖아요. 같은 놈을 썼는데 이 놈은
왜 이래? 이놈은 요 세 개가 나오고요. 이놈은 이렇게 나오죠. 같은 소스를 쓴 소스인데 얘는 파란색, 얘는 연두색이 나온단 말이야. 이유가 얘는 좀 작게 그린 거고 텍스처를 하다 보니까 이건 작게 그려도 되겠다 작게 한 거고 얘는 밀도가 좀 더 있어서 묘사를 해야 되는데 크기가 작아서 밀도를 키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키워버린 거예요. 그럼 얘하고 얘는 지금 같은 크기가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가까이 가보면은 이 체크무늬 박스가 얘가 더 커요. 얘가 좀 작고요. 그래서 요 해상도가 어떤 문제가 되냐면 특히나 여기 빨간색 나오는 거 있죠. 요거는 딴 거에서는 되게 한 뭐 1m짜리 썼는데 얘는 저 조그만 거를 5m나 10m를 썼어야지만 저게 나와. 원래 크기를. 그러니까 원형이 되게 크게 만들어진 소스가 됐나요? 여기 와마 맥스에서도 보시면은 이 구멍에 아까 요거였죠, 요거 부분이 다른 애들보다 되게 크거나 작거나 해결이 돼야 돼. 그래서 원래 소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이렇게 돼 있다면 더 빨갛게 돼버려. 소스가 크기를 동일하게 맞추라고 했는데 그 동일하게 맞추는 게 본인의 임의대로 어떤 건 좀 작게 하고 어떤 건 크게 하잖아. 그게 엔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요게. 그래서 요렇게 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에서 여기와 여기 보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럼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당 사항은 조금 더 정리를 해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채널을 동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요 부분인 것 같은데 요게 되게 크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만약 이게 요만했었으면 채널링에서도 저 크기를 안 만들겠죠. 자, 요거 해서 저장 이스포트 셀렉션 리임포트 저기 있구나. 자, 요거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소스를 내가 또 채널링을 여기서 만들어 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UV2 채널에 요거에 1번, 2번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동일한 크기란 말이야. 동일한 크기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동일한 크기가 딱 나와요. 근데 이거를 프로그램상으로 다시 돌려서 내용상으로 보면은 UV 상태 보면 0과 1 채널 돼 있고요. 현재 라이트맵 생성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채널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맥스에서는 두 개의 채널을 동시에 만들어 온 거예요. 그거를 생성을 시킬 때 이렇게 해보면은 자, 대상 소스 라이트의 인덱스가 0번 채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음에 있는 캐릭터 기본 텍스트 채널에 요걸 가지고 나는 라이트 대상 라이트를 2번으로 만들겠다. 자, 1번을 있으니까 2번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적용 그러면은 자, 일단 2번 채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단 이 텍스처를 한번 2번으로 연결을 해 볼게요. 2번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친구가 언리얼 엔진에서 만든 라이트맵 종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요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요게 UV를 깨끗하게 해와서 없어졌네. 빨간색 있는 거 그대로 좀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일단 채널 1번에 관련된 항목을 매칭해서 스케일을 잡아가지고 진행할 때 1번 채널의 크기를 같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만 관리를 잘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맥스에서 채널링을 만들어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채널링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맞잖아. 여기에서 선택사항을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저기 만들어왔는데 내가 맥스에서 만든 거 싫어 그럼 이거 제거하시면 돼요. 그럼 제거하시면은 요게 채널링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 빌드 세팅에 있는 요 부분을 1번으로 자동으로 갱신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변경 내용을 딱 저장을 하면은 그리고 여기 있는 디폴트에서 1번으로 지정이 되면 언리얼 엔진에서 만든 라이트맵을 그대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맵 밀도에 관련된 항목은 여기서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채널 1번에서 아까 들어오는 거 그런 부분들이 낱개로 잡히는 건데 자 아까 요거하고 요거 봤었을 때 이 낱개에 대한 축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요게 4개로 한 번에 들어왔을 때 자 이거 들어왔을 때 얘는 어떡하냐 이거죠. 왜냐 분명히 하나당 채널이 얘가 낮게 돼 있어서 4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상 데이터가 빌드를 만들어서 생성을 해서 1번을 하더라도 한 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여기에 합쳐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라이트 맵의 크기가 무지막지하게 적어져요. 자, 이럴 때 빌드를 걸면 라이트 맵이 막 깨져요. 그래서 이러한 해상도를 잡을 때도 막 이런 거를 잡기는 하지만 이게 최소 한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최대한 잡아도 이 정도 크기라서 얘가 사용되면은 아마 이게 1번 채널의 1라인에 최소 1024 정도는 돼야 그 소스가 관리가 될 정도가 될 거예요. 예. 1024 돼야 1024인데 이 정도 색깔밖에 안 되는 얘네들 자체를 잡고. 그래서 개수가 어느 정도 산정된 양도 있거든. 그 양에 대해서 한 번에 저렇게 잡아버리면 분명히 라이트맵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개를 분리해서 하나의 조각으로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도 해요. 자, 그게 임포트 중에 한 가지로 좀 써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임포트 그리고 작업물의 테스트의 맥스의 2번. 자, 요거를 할 때, 자, 컴바인 메쉬를 붙여서 사용하지 않고요. 분리해서 임포트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메쉬가 4개가 들어오겠죠. 요게. 요거 4개를 꺼내 보시면은 같은 자리에 위치를 000점을 해놨기 때문에 같은 자리 위치가 되거든요. 근데 실제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트리얼 단 하나당 요만한 크기를 낱개별로 라이트 맵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맥스에서 하면 그룹 하잖아요. 그룹 하는 방식으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개, 3개, 4개를 다 지우고요. 자, 여기서 이 매트리얼 떠나서 오른쪽 마우스 블루플랜트 클래스라는 거 누르시고요. 자, 액터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름을 아까 언더바 002 요 이름을 지정하고요. 액터를 선택한 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블루플랜트 클래스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거기 안에 뷰포트라는 요거 말고 요거는 이제 이벤트 과정에 이제 연결 로드이고 요건 뷰포트 화면 모드거든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위치가 000이에요. 얘가. 그래서 축 안에서 이 데이터를 4개를 부를 거예요. 둘, 셋, 4개로 해서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딱 넣어주세요. 그룹 과정은 여기서 2가지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 블루프린트 먼저 해보면은 하나, 둘, 셋, 4개 과정에 요거를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얘가 000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 위치가 좀 틀리다 그럼 요거를 수치를 잡아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000 위치가 다 맞았다 그러면 그냥 냅두시고 센터를 내가 원하는 지정으로 하겠다. 그럼 좀 관리를 해서 나는 여기가 축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요거 축을 기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톱뷰나 이런 것들을 상단에서 보고 축점을 좀 한번 맞춰주세요. 난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거나 스케일이 여기서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런 항목으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요거를 저장하세요. 자,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하나. 여기 보시면은 모빌리티가 스태틱 여기도 아까 라이트 하듯이
실시간용, 그 다음에 실시간과 뭐하고 섞은용, 그 다음에 스태틱형, 고정형. 이게 고정형이 되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물체를 하거든. 그래서 스태틱형으로 해주셔야 돼요. 무버블은 빌드가 안 걸리게끔 유도를 해요. 요게 이제 넘어올 때 블루프린트 할 때는 무조건 무버블로 바뀌기 때문에 이걸 스태틱으로 잡아주시고 변경된 거를 컴파일을 시켜서 고정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탐색을 해서 저 친구를 찾아서 보시면 이 친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메시에서 정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누를 때는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룹피를 잡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이쪽 말고 이쪽에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각각으로 이제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그룹 안에 자식 부분을 분배를 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매트리얼도 보면은 메시에 하나당 매트리얼 하나. 이렇게. 자, 그렇다는 건 얘를 한 번만 변경을 하면 나이트맵도 얘만한 크기로 지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빌드 자체에서 생성 0에서 64로 해서 효과 적용을 하시면은 채널 리도 생성이 되고 양도 조절이 돼요. 조절된 양을 내가 원하는 그림만큼 자, 여기 1번을 사용할 거고 64로 한번 저장을 하고요. 자, 64 저장해서 라이트맵 빌드를 보면은 여기서 요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사이즈를 128 정도 각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해보시면은 이렇게 색깔 바뀔 거예요. 자, 이번엔 256 해주시면 이렇게 원하는 형태의 크기를 각각 모드로 해서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요 노드의 최상위층으로 가면은 더미 형식으로 해서 전체를 쓰게끔 해줘요. 실제 폴리곤 상태에서 만들 때 너무 많은 양들을 어태치를 해서 아까 멀티 서브를 하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 한 번 할 때 매트리얼 4개를 동시에 부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잡아서 매트리얼 하나당 하나를 부르기 때문에 속도면도 일단 개설되고요. 두 번째는 편집이 가능해요. 컨트롤 W 눌러서 만약에 공군상 복사를 한다면 요거 위치점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편집을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 뷰포트에 가서 이 친구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주시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는 이 네 가지를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안 건들고 얘네들만 편집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아파트 같은 거. 아파트 1층 부분에 그 들어가는 입구 부분만은 다르니까 1층은 놔두지만 2, 3, 4, 5층은 같잖아요. 2, 3, 4, 5층을 한 번에 만들면 라이트맵이 밀도가 작아지면서 소스가 관리가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스의 관리를 위해서 2층 따로 3층 따로 하는 거야. 하나 2층을 복사를 해서 3, 4층 하는데 라이트맵을 2층 한도 내에서만 만들면 나머지 부분은 같은 크기가 되니까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특수가 되게 적어지고 소스가 표현하는 게 많아지겠죠. 예,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블루프린트 클래스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그룹 준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실제 안쪽에서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맥스처럼. 이렇게. 그럼 얘도 이렇게 쓰면은 그냥 이렇게 그룹 관리가 돼요. 단점은 이거를 아까 전에 여기서 불렀을 때 하고 내용이 다르게 여기는 다 풀러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맥스에서도 보면은 그룹을 해놓고 나서 레이어에 대한 액터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얘네들가 각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어태치로 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룹에 잠금 해제라는 부분을 딱 하면은 얘가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낱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잠금 장치를 또 잠금해 주시면은 예, 전체 덩어리를 하고요. 단 이게 풀려버리면 그 그룹 자체의 기능이 다 사라져요. 이거 언그룹 되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하기 힘들어서 얘네들을 설정해서 만들어요. 다중으로 임포트 하실 때 좀 고민하는 게 맥스에서 가져오는 양이 어느 정도 양으로 하나짜리 들어오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여. 근데 건축물이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건축물에 멀티 서브 오젝트가 얘처럼 4개가 동시에 한 모델에 붙어 있다. 무거워지는 거.
웬만하면 모델 하나의 텍스처 하나예요. 그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 소스에 맞춰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낮게 했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방금 같은 블루플래트 클래스라는. 왜? 모델 하나에 요거 하나에 텍스처는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메시와 이거를 분리할 수 있는 조건도 잘 생기고요. 또 추가로 얘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부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임포트 할 때 쓰는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요 부분에. 잠시만요. 요 부분에. 컴바인 메시라는 부분. 요거를 클릭했다 안 했다에 대한 차이점은 되게 큽니다. 그리고 FBX 파일 안에 4개의 파일이 만약에 한 번에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맥스에서 요거 4개의 파일 중에 3개만 이렇게 해버렸다. 자, 그러면 한 개의 파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4개의 파일을 동시에 집어넣고 다음에는 3개의 파일로 갖다 놔버렸어. 자, 오버레이트해서 정리를 했을 때, 자, 여기 요거 4개 그냥고 요거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 동시 선택하셔도 돼요. 리임포트 딱 해보시면은 그 파일에 맞춰가지고 원래 잔재에 남는 것들은 남겨놓고 변경된 것들은 변경되게 하고 지금 이런 거에 뜨면서 삭제하는 것들도 삭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파일을 4개 만들었다가 3개로만 통일시켜야 돼. 그러면은 중간에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여기에서 리셋이나 완료라는 부분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소스 자체가 관련된 항목을 삭제를 하거나 변화를 줘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러한 매칭되는 것들을 맞춰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임포트 할 때는 이게 가장 커요. 무조건. 자, 임포트 과정은 요거까지만 알고 계시면은 어지간한 것들은 다 임포트 문제가 안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매트리얼 과정을 집어넣을 건데 또 한번 10분 정도 쉬고 나서 기본형 매트리얼만 일단 하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자, 10분 휴식.